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타임 매거진에서 대문짝만하게 크게 보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틴 루터 킹 흉상을 내다버렸다. 들어가자마자 첫날에. 근데 이제 그때 타임 매거진이 정정 보도를 얼마 뒤에 했습니다. 예, 타임 매거진 기자가 자기가 본 앵글에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흉상이. 그래서 트럼프가 버린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하긴 했어요. 타임이 이렇게. 그래서 on the evening of January 20th, Time White House correspondent Zach Miller incorrectly reported that the bust of Martin Luther King Jr. had been removed from the Oval Office. Zach quickly issued a correction. quickly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정정 보도를 마지못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측에서 따졌거든요. 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보도도 되냐고. 근데 이거 정정에 앞서가지고 이걸 노렸던 거예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흑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흉상까지 버렸구나. 흑인들의 영웅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이. 그 내러티브를 쫙 퍼뜨린 거예요. 이게 한국 한인 언론도 대다수가 받아 적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서 이걸 정정 보도한 거는 제가 유일했고요. 정정 보도도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분명히 며칠 뒤에 진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전 바로 캐치를 했거든요. 제가 가짜뉴스 잡는데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유례 없는 기록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8년 동안 매일 전쟁을 벌였던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7개 국가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뭐 소말리아도 있었고요. 뭐 리비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폭탄을 터뜨리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시간당 평균 3개 폭탄을 365일 내내 투하했어요.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바마가 있는 동안 중동은 난장판이 됐고 테러 집단 IS 국가가 득세했죠.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라고 자랑한 이란 핵합의도 알고 보니 최대 수치였습니다. 불량 국가 이란한테 1,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핵 사찰을 24일 전에 통보. 핵 사찰에 미국인 관여 불어. 그러니까 북미 쪽 국가들 불어. 자체 핵 사찰 권한 부여. 그러니까 이란 보고 알아서 너네가 사찰해라. 그리고 이란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시 미국이 즉각 보호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면은 미국이 이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싸우면은. 또 미국이 붙잡아 놓았던 이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용의자 26명 송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거죠. 이란한테 어떻게 이렇게 퍼주기식 합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오바마가. 또 10년에서 15년 내에 합의가 해제되는,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가 해제되는 일몰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은 이란이 다시 핵 개발이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란 정부에 미 국민 혈세 18억 달러를 현찰로 내줬습니다. 18억 달러를. 메인스트림 미디어 잘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인 인질 4명을 돌려받았죠. 테러 용의자 26명 내주고 미국 인질 4명을 돌려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미국인은 앞에 열거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열거한 내용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런 딜을 했다면은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주요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행위도 가짜 뉴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제가 저희 그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 채널에도 올렸지만 지금 법 위의 정치 시대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가장 큰 희생양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이클 플랜입니다. 마이클 플랜. 예, 진짜 안타깝죠. 마이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마이클 플랜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러시안 접촉 지시했다. 이렇게 ABC 월드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완전히 가짜 뉴스로 보도가 돼가지고 그 리포팅했던 기자가 아마 해고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완전히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위키리크스 민주당 문건 공개 전에 조심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CNN이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가짜 뉴스 역시 보도했고, 또 스카라무치, 앤서니 스카라무치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백악관 때 공보국장했던 러시아와 접촉했다. CNN이 이걸 보도해가지고 또 어,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카라무치 측과. 가짜 뉴스는 조직적이고 교활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나 언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이거를 분간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진실을 이렇게 파헤치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대다수 이제 한국 한인 언론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CNN, 특히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제가 볼 때 뉴욕타임스 기사도 잘 안 봐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그래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CNN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CNN을 제일 이제 신격화하고 있고, 뉴욕타임스 와포는 아예 잘 보지도 않고, 특히 그 칼럼니스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인 칼럼니스트, 한국 칼럼니스트, CNN 거를 많이 이제 그대로 전하고, 거의 CNN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한국 한인 언론 번역한 그 정치 뉴스를 보면은. 대다수 논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앵무새 작전을 아셔야 됩니다. 예, Operation Mockingbird. 예, 앵무새 작전은 1950년대. Operation Mockingbird는 1950년대 미국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주류 언론의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흘리는 CIA의 허위 정보 유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실존한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Operation Mockingbird, 앵무새 작전은 가짜 뉴스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CIA가 저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다수 포섭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곡된 뉴스를 전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현혹시킨 작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담당했던 칼 버넌스타인 기자가 CIA와 미디어 관계를 집중 취재하면서 앵무새 작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칼 버넌스타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CNN 컨트리뷰러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조차 CIA한테 매수가 된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근데 이 Operation Mockingbird, 앵무새 작전에 참여한 기자들을 보면 퓰리처상도 수상했고, 예, 일부는 협박을 받고 뉴스를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CIA 국장 앨런 덜레스가 직접 작전에 관여했고, 뉴욕타임스, ABC, CBS, AP, 로이터, 주요 25개 일간지와 통신사 언론인들이 포섭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써있죠. Rolling Stone. After leaving the Washington Post in 1977, Carl Bernstein spent 6 months looking at the relationship of the CIA and the press during the Cold War years. 예, 냉전 시대에 그 워싱턴 포스트 1977년에 떠났습니다. 칼 버넌스틴이. 그리고 6개월 동안 언론과 CIA 관계 집중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25,000자짜리 기사를 썼는데 롤링스톤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77년 10월 20일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CIA와 언론. How America's most powerful news media worked hand in glove wit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why the Church Committee covered it up. 워싱턴 포스트 전 회장 캐서린 그레이엄 전기 작가인 데브라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70년대에 앵무새 작전이 한창 시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음모론, conspiracy theory라는 용어도 1967년에 CIA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그 메인스트림에 어긋나는 거면은 이제 conspiracy theory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막 집어 던지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빌딩 7 건물 무너졌습니다. 그거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 안 하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번 건물 무너진 거. 그래서 미 국민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한 워런 의원의 보고서를 불신하면서 그 아스왈트 단독 암살부의 모든 주장을 음모론이라는 단어로 잠재운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F 케네디 조카 로버트 F 케네디가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삼촌이 CIA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CIA가 죽였다고 봐요. 예. 왜냐면 존 F 케네디 동생 로버트 F 케네디까지 죽지 않았습니까? 총 맞아서. 이게 말이 돼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앵무새 작전이 저물어 갔다고 하는데요. 연방의회에서 CIA 감청 행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1976년 2월에 조지 H.W. 부시 당시 CIA 국장이었습니다. 조지 H.W. 부시. 이 사람도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죠. 예. 조지 H.W. 부시 당시 CIA 국장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CIA는 앞으로 언론인들과 그 어떤 계약적 관계를 갖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앵무새 작전이 종지부를 찍었는지는 의문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청 감청 실태가 폭로된 것만 해도 그렇고 또 FBI 요원들이 트럼프 캠페인 2015년 16년 그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 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매년 연일 왜곡되거나 가짜 뉴스를 별일 아닌 듯 쏟아내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은 더더욱 그렇죠. 신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